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 일반인 계정을 몰래 팔로우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맨해튼의 광고 기획자들은 점심시간마다 한국 인스타그램 실시간 트렌드를 체크하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럭셔리 브랜드 디렉터들은 강남역 스트릿 패션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농담 아니에요. 독일의 세계적 매거진 에스콰이어가 직접 특집 기사로 다룬 내용인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 그 자체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77억 인구가 우리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에스콰이어 독일판이 정확히 짚어낸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은 케이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했거든요. 가장 가난했던 국가가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 완벽하게 변신한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적 혁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한류는 그냥 음악 좀 잘하고 드라마 좀 재밌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영상 콘텐츠,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식문화까지 전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융합시켜서 입체적인 문화 경험을 창조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뭐 하나 잘하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모든 영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산업의 수직 계열화이자 수평적 확장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평가죠. 에스콰이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이 뭘 할지 예측하려고 드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만들고 주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흐름 자체를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분석이에요. 완전 지휘자 레벨이죠, 진짜. 그리고 이 문화적 파워가 단순히 소프트한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자산이 됐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외교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문화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정석이자 21세기형 국력 투사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루이비통, 샤넬, 디올, 구찌 할 것 없이 K-팝 스타들 모델로 앉히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돼버린 거거든요. 안 그러면 브랜드가 늙어 보인다는 인식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K-뷰티 제품들은 또 어떻고요? 이미 전 세계 화장품 업계가 한국 제품 공식을 역설계하면서 모방하기 바쁜 지경이거든요. 유럽의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 성분표 보고 따라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에스콰이어가 분석한 한국 문화 지배력의 비밀이 뭐냐면요.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탁월함,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한 신중한 계획과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체계적인 투자와 전략적 육성, 그리고 창의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문화가 결합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분석이죠. 여기서 이탈리아 매거진 더 웨이가 던진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왜 새로운 트렌드는 한국에서 탄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거든요. 이 친구들도 완전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길래 계속 신박한 게 튀어나오냐는 거죠. 더 웨이 매거진은 한국을 현대, 라이프 스타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국가라고 정의했어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한국이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뷰티, 패션, 웰니스, 디자인을 융합한 창조적이고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낸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각 분야가 따로 놀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통합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차별점이라는 분석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더 웨이가 찾아낸 비밀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를 융합시키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한국은 음악, 드라마, 패션, 일상을 하나로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증폭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속으로 확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빠른 소비 리듬이 핵심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국 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일주일 안에 전 국민이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실시간 문화 실험실인 거예요. 5천만 명이 동시에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검증된 트렌드는 거의 100% 글로벌에서도 먹힌다는 공식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뭔가 유행시키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한국은 며칠이면 되니까 실험 횟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게 바로 고속 반복 실험을 통한 문화 혁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 헌터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한국을 실시간으로 염탐하고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요. 한국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추적하고 한국 유튜브 급상승 동영상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한국 배달 앱 베스트셀러까지 체크한다니까요. 왜냐면 한국에서 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그게 3개월 뒤 글로벌 트렌드가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요. 한국인들이 뭘 먹고 입고 듣는지가 전 세계 소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커피 대신 뭘 마셨는지가 6개월 뒤 뉴욕 카페 메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BBC가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들 정말 장사를 잘하더라고요. BBC가 뭘 캐치했냐면 한국의 최신 유행을 헤드라인으로 잡으면 클릭률이 폭발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뭘 다뤘냐면 바로 두종쿠,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를 특집으로 다룬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전드 스토리인데요. 원래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크나페 페이스트리 들어간 그 끈적한 초콜릿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 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두종쿠인데요. 두바이 초콜릿의 그 진한 맛은 살리되 식감을 한국식 떡처럼 쫀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중동의 디저트와 한국의 전통 떡 식감을 융합시킨 거잖아요. 이게 바로 크로스컬처 퓨전의 완벽한 사례거든요. BBC가 보도한 내용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한국에서는 원래 제과류를 안 팔던 일반 식당들까지 두종쿠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대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가게들이 오픈하고 몇 분 만에 수백 개씩 완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풍 때문에 원재료 가격까지 급등했다니까요. 피스타치오 가격이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장원영이 인스타그램에 두종쿠 사진 한 장 올린 거예요. 그 순간 완전 핵폭탄 터진 거죠. 장원영 팔로워가 몇 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두종쿠를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K-팝 스타의 영향력이거든요. 한 명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전 세계 디저트 시장을 뒤흔든 거예요. BBC는 지금 한국에서 두종쿠 가격이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인데 수요가 너무 강해서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어떤 한국인이 두종쿠 파는 가게들의 위치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대요. 완전 사회적 현상이 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문화운동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두바이에서 시작된 초콜릿이 한국에서 두종쿠로 재탄생해서 다시 두바이로 역수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 매체들이 완전 신나서 이 소식 전하고 있거든요. 두바이에서 기원한 디저트가 한국의 K푸드 바람을 타고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자기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글로벌 푸드 매체 타임아웃 두바이파는 2026년 두바이 신규 트렌드 9가지 중 하나로 두종쿠를 선정했어요. 원래 자기네 나라 음식이었는데 한국 거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역으로 유행할 거라는 예측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짜 천재적인 게 뭐냐면요. 두종쿠는 분명 한국이 만든 K푸드인데 재료가 두바이 초콜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올라가고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소프트 파워도 같이 올라가는 윈윈 구조가 된 거예요. 문화 융합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의 완벽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음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널즈 더 기기 전환 미국 현지 상황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 매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로 기록된 K-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억 회 이상 시청되고 사운드 트랙이 50억 회 이상 재생됐다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예요?
특히 미국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타임 매거진이 이 작품을 2025년 올해의 돌파구로 선정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문화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존재라는 평가죠. 널즈 더 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국은 미국이 보여주지 못했던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구현했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미국 매체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이 더 낫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자가 직접 경험한 얘기가 진짜 리얼한데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누군가가 스트리밍 서비스 얘기 꺼낸 순간 바로 한국 드라마 얘기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친구가 한국 스킨케어 제품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더 이상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인들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적 주류화의 완성이거든요. K컬처가 더 이상 서브컬처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널즈 더 긱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K컬처는 이미 미국에서 사실상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문화 전문가가 내린 공식 판단이거든요. 할리우드의 나라, 브로드웨이의 나라, 빌보드의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됐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거 진짜 역사책에 실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도대체 왜 한국이 이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에스콰이어가 정확히 짚었듯이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탁월함, 그리고 신중한 계획과 투자가 결합된 결과거든요. 먼저 전략적 사고를 볼게요. 한국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제조업이나 IT에만 몰빵할 때 우리는 이미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견지명이에요? 두 번째로 창의적 탁월함인데요.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두종쿠가 딱 그 예시죠.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기존 제품과 한국떡이라는 전통 식감을 융합해서 전혀 새로운 디저트를 창조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글로벌 인지도 활용이에요. K-팝 스타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천만 명이거든요. 이들이 뭔가를 올리는 순간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문화 전파 메커니즘이고 한국은 이걸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속도예요. 더 웨이 매거진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융합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모든 과정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트렌드가 정착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근데 한국은 몇 주면 돼요.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확산시키니까 트렌드 생산량 자체가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이에요. 전 국민이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정보 확산 속도가 광속인 거죠. 누가 강남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부산 사람들이 몇 시간 안에 알게 되고 다음 날이면 전국에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이 역동성이 바로 한국 문화 혁신의 엔진인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냐? 한국 따라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의 문제거든요. 한국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화적 자산 위에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감각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이걸 다른 나라가 따라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몇십 세대 앞으로 나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창의성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자유로운 창작 환경, 치열한 경쟁 구조, 글로벌 개방성이 결합되어야 진짜 혁신이 나오는데
통제된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한때 아시아 문화의 선두주자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한테 완전히 추월당했잖아요. 일본이 갈라파고스화되는 동안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 자라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유럽은 또 어떻고요? 유럽은 전통에 너무 집착하다가 현대, 문화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졌어요. 그들의 문화는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반면 한국 문화는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미국은 어떻냐고요? 미국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할리우드가 한국 콘텐츠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보면 한국 드라마가 절반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완전히 실시간 트렌드 교과서로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뭘 먹고 입고 듣는지,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는지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트렌드 리서치 회사들은 이제 한국 전담팀을 운영해요. 한국 시장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따로 뽑는다니까요. 왜냐면 한국 시장 분석이 곧 미래 글로벌 트렌드 예측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3개월 뒤 전 세계에서 유행할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요. 패션 업계는 더 심해요. 파리, 밀라노, 뉴욕 패션위크가 뭐예요? 이제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진짜 최신 트렌드는 서울 거리에서 나온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서울 강남역이나 홍대 거리 사진을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한국 20대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 보려고요. 뷰티 산업은 또 어때요? K뷰티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어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쿠션 팩트, 시트 마스크 이런 거 다 한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식으로 화장하고 한국식으로 스킨케어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음식은 또 어떻고요? 한국 음식이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메인스트림 요리가 됐어요. 뉴욕, 런던, 파리 어디든 가봐요. 한식당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퓨전이 아니라 정통 한식을 파는 거예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이제 스시, 피자만큼이나 익숙한 음식이 된 거죠. K-팝은 또 뭐예요? 빌보드를 점령했잖아요.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수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시대예요. 언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조 단위로 투자해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거든요.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할리우드 드라마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 성공하니까 K-드라마도 주목받고, K-드라마가 성공하니까 K-뷰티가 팔리고, K-뷰티가 팔리니까 K-패션이 주목받고, K-패션이 주목받으니까 K-푸드가 관심받고, 이게 다시 K-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산업의 생태계 효과거든요. 각각의 영역이 서로를 증폭시키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음악은 음악, 영화는 영화 따로따로 노는데 한국은 이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소셜미디어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가 한국 문화 확산의 슈퍼 하이웨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 아이돌 한 명이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셀럽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블랙핑크 제니가 뭘 입었는지, 손흥민이 뭘 먹었는지, 이런 게 바로 다음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취향이 산업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종쿠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장원영 인스타그램 포스팅 하나로 전국의 베이커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셀럽 인플루언스의 위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한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순위 보면 한국인이 엄청 많아요. K-팝 아이돌들, 배우들, 유튜버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거든요. 이들의 총 팔로워 수를 합치면 수억 명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무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영향력이 단순히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10대, 20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전 연령대로 확산된 거거든요. 미국 중년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고, 유럽 아저씨들이 K-팝 콘서트 가고, 중동 아주머니들이 한국 화장품 쓰는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침투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과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한국학 관련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한국사, 한국 문화, 한국어 교재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적 영향력의 깊이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